중량을 높이는 게 좋냐 아니면 횟수를 증가시키는 게 좋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개념이 뭐가 있냐? 머슬 스티뮬레이션 메소드. 뭔 말이냐면 이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에요.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 첫 번째는 헤비로드. 중량이죠, 중량. 과중량을 근육에 부하를 줘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랩테이션. 특정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근육의 에너지를 고갈시킴으로 해서 근육이 성장을 유도하는 거. 세 번째는 스티뮬레이션 타임. 자극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거티브 저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이센트릭 네거티브 저항을 줄 때 이렇게 정적 수축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완하면서 무게를 계속해서 해당 부위 근육에 걸어주는, 그래서 자극의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자극을 갖는 게 좋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운동하면서 다 사용합니다. 고중량도 사용하고 반복 횟수도 많이 해봤다가 뭐 네거티브 저항을 줘서 자극 시간도 증가시켰다가 세 가지를 골고루 사용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면은 어떤 걸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극 시간의 증가, 두 번째는 반복 횟수, 마지막에 중량을 올려주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옆에 세 가지가 적혀 있죠. 첫 번째는 트레이닝과 프랙티스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트레이닝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은 내가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어떤 특정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고 무게도 많이 사용하고 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옆에 프랙티스는 뭐냐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예요. 프랙티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자극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은 열심히 하는데 그럼 과연 내가 정확한 자세를 위한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 트레이닝 하면서 연습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적당한 무게로, 아주 가벼운 무게로 정말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연습이 돼야 그 이후에 트레이닝, 훈련을 들어가는 게 순서상으로 맞고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인저리 프리벤션, 부상 방지의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머슬 볼륨과 세퍼레이션의 관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무조건 고중량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중량을 어떻게든 밀거나 당기기 위해서 협응하게 돼 있어요. 협응이 뭐냐면 내가 목적한 근육은 요건데 이 근육 혼자만으로 이 중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근육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기능적인 거고요.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근육만을 감당 안 될 것 같아. 옆에 있는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건데 우리가 바디 쉐이핑하는 입장에서 근육의 형태와 모양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 협응성이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바디빌딩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고립과 수축이에요. 고립, 수축, 이완. 정확히 내가 목적한 근육만 일할 수 있게 고립을 정확하게 시키고 내 해당 중량을 그 부위에만 자극점을 정확히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협응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정말 내 고중량을 사용하는 걸 너무 반복하다 보면 근육의 전체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의 크기는 증가가 되는데 근육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볼륨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제 근육의 둔덕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바로 근접한 근육이 있다고 볼게요. 이 근육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뭐 비슷한 방향성 운동을 갖고 있는 근육이라고 봤을 때 얘네 둘이 무거운 무게를 계속 훈련하게 보면 얘 혼자 감당 안 되니까 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가지 근육이 결합력이 좋아집니다. 협응성이 증가되고 결합력이 증가해요. 결합력이 증가해서 기능성이 수행하는 건 좋은데 이 둔덕이 이렇게 겹치면서 볼륨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둔덕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로 뭉치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머슬 볼륨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세퍼레이션, 근 분리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피하 지방층을 감소시키는 걸로 해서 머슬 세퍼레이션을 보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훈련 자체에서도 내가 목적 근육을 정확히 분리해서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몸의 부위에 근선명도나 혹은 근육 발달을 더 유도하고 싶다면 자극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형태, 가벼운 무게로 많은 반복을 해보고 자세를 완성한 상태에서 고중량으로 올라가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사실은 어떤 몸을 만든 바디 쉐이핑 형태의 트레이닝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스트렝스 훈련이라던가 뭐 다른 류의
내가 협응성을 요하는 훈련에서는 이런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입니다. 아마 같은 질문 있으시면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은 유튜브에 기본적으로 업로드 될 거고요. 그리고 편집해서 짧은 티저 영상은 제가 인스타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